gun and slave cycle. 그러니까 총과 노예의 사이클이라는 건데 총을 주고 그 노예를 팔고 그러면은 이 이제 총을 가졌으니까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을 지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를 팔아 넘기게 돼요. 그럼 팔아 넘겨지게 될 것 같은 누군가는 나도 총이 필요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돼버린 거죠. 족장은 더 나빠요. 족장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팔아 넘기거든요, 그냥. 그래서 이 아프리카라는 사회의 어떤 그 부족 체계라든지 이런 거는 서로가 믿을 수 없고 그 부족 내에서도 믿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국가로 국경선을 만들어갖고 넣어 놓으니까 서로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내전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노예 무역부터 생겨왔던 불신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에볼라라는 감염병이 터졌을 때 클리닉에 안 가는, 정말 기본적인 건데 고치러 안 가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제가 오늘 이제 에볼라 얘기로 사실 시작을 해봤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신뢰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신뢰를 하지 못하니까는 사람들이 저렇게 죽더라도 클리닉을 안 간 거잖아요. 2000년대에 하버드대학교의 교수 중에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볼링 언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혹시 이 중에도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혼자서 그냥 볼링한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은. 근데 옛날에는 19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이웃들이랑 같이 가서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야, 우리 볼링하러 가자. 그러면은 이제 동네에 있는 볼링장 갖고 막 볼링하고 논 거예요. 맥주 한잔 하고. 근데 2000년대 딱 들어서 보니까 뭐 이제 그 전 얘기했죠. 1900년대 뭐 1990년 뭐 2000년 보니까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다들 집에서 그냥 TV 보고 케이블 TV 많으니까 또 볼 것도 많고 그래서 밥 먹고 각자 떨어진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새는 사실 그것도 안 하죠. TV도 안 보고 다들 그냥 핸드폰 보고 스마트폰 보고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예전에는 같이 볼링도 하고 그러면서 집안 얘기도 하고 동네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젠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는 서로 간에 뭐랄까요, 그 신뢰를 쌓을 만한 그런 기회도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사회 자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근데 이게 많아야지 사람들이 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굉장히 발전을 할 거다. 내가 왜냐하면 여기 소속감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 인물들, 나의 이웃들에게 나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동네를 발전시켜야 되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우리의 경제라든지 뭐 공동체라든지 사회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이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 내가 어디 속해 있다는 이 사명감, 정체성 이런 것이 정말 신뢰를 쌓기 때문에 아주 좋기만 한 것인가? 이 공동체라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같이 뭐 공유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좋기만 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2009년부터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시 서베이가 있어요. 굉장히 큰 서베이였습니다. 방대한 건데 한 2만 명 넘는 샘플이 있고 4만 명이 넘는 샘플이 있고 2만 명이 넘는 가구가 이제 샘플이 되어 있어서 이제 저는 사실 공부를 하면서 통계를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숫자를. 그래서 많이 숫자 갖고 장난치고 그러는데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당신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를 하십니까? 아니면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 이런 것도 있어요. 이웃들을 신뢰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뭐 굉장히 많아요. 외국인이 당신 동네에 뭐 이사를 오게 된다면은 뭐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 제가 그런 걸 좀 추려봤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은 신뢰 그 레벨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덜 신뢰하는 게 있고 뭐 이런 게 차등이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신뢰하십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랑 우리 이웃을 신뢰하십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봤을 때 누구를 더 신뢰할 것 같아요? 이웃이 더 신뢰를 가질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나의 반경 안에 들어오는 나와 조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죠?
가족을 제일 신뢰하고, 그다음에 이웃이나 뭐 친구를 신뢰하고, 사회는 뭐 신뢰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국가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데, 이제 그 비슷한 그런 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0부터 1까지, 그러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아가는 건데, 그걸 이제 만들어 갖고서는 혼자서 이게 숫자를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반적인 신뢰 수준이 서울 시민의 경우에 0.463%, 그러니까 0.5는 좀 안 돼요. 근데 이웃에 대해서는 0.551, 그리고 외국인 이웃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한 62% 정도는 뭐 괜찮다라고 대답을 해요. 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그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숫자 갖고 노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신뢰를 하게 되는데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신뢰를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하는 데는 뭐 영향을 미치는 독립 변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회귀 분석이란 걸 통해서 이제 막 해본 거, 돌려봤어요, 통계적으로. 그러면은 누군가를 신뢰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유, 원인, 요소, 교육도 있고요. 예를 들면 교육 수준이 높으면은 신뢰도가 좀 높아져요. 소득도 있고요, 나이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되게 희한한 걸 봤어요. 되게 희한한 거. 뭘까요? 맞추기 힘들 거예요. 집을 자가 소유했느냐. 네.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집을 자가 소유한 사람이 소위 말하는 세입자, 집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세입자로 사는 사람보다 신뢰 수준이 높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모든 신뢰가 높은 게 아니고 특별하게 높은 신뢰가 있는데, 뭐냐? 이웃에 대한 신뢰예요. 왜 그럴까요? 네? 그 오랫동안 거기서 살고 싶어서.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딱 박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정체성이 생기나 봐요. 그 동네와 나를 함께하는. 그래서 집을 자가 소유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자가 소유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신뢰도가 낮은, 그러니까 난 못 믿는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인 신뢰도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하실 수도 있지만, 샘플 사이즈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봤을 땐 유의미하게 나왔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집을 소유한 사람은 내 이웃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다. 그건 어느 정도 이유가 갈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이 동네 살아야 되니까, 나는 여기서 뭐 이사도 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살 생각을 해서 집을 샀으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다가 꽤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 동네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소셜 캐피탈이 높은데, 세입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떤 뭐랄까 로열티, 이 동네에 대한 충성심, 이런 게 부족한 거죠. 근데 재밌었던 거는 이웃에 대한 신뢰도와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신뢰도, 그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특별한 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구마다 다 체크를 해봤더니 어느 구일 것 같으세요? 네? 서초구? 서초구 아니에요. 비슷해요. 강남구. 강남구민들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강남구민들이 굉장히 이웃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고, 반대로 일반적인 사회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었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차이를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수치가 높고 낮고 이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부동산 정책 나오고 이럴 때 강남구민들 뭐 강남구에 뭐 어떻게 한다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안에서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물론 이제 굉장히 소득도 많으시고 부유하신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본인들끼리 정체성은 굉장히 강해질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는 우리들을 싫어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오히려 사회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신뢰도는 좀 낮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정체성을 결정한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집을 넘어서서 이제 이웃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잖아요. 그리고 로열티, 충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정체성이 강해지면 저기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타성은 어떻게 될까? 더 강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인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내 정체성이 강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라는 그런 울타리를 치게 되면은 그들이 꼭 존재를 해야 돼요. 이게 우리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런 거야라고 구체적으로 규정 짓기 굉장히 어렵죠. 규정을 지어줄 수는 딱 하나, 정말 명확한 거는 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다른 걸로 우리와 그들로만 딱 구분 지어지면 모르는데 대체로 우리는 되게 잘나고 싶고 좋기 때문에 좋았으면 좋기 때문에 정의롭고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좋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또 그들은 정의롭지 않고 착하지 않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가 쉬워지는 거죠.